책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바꾸는 것은 함께 책을 읽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국자벌드 학부모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자벌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부모의 자녀 진로 지도와 청소년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시리즈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임성미 작가님을 모시고 자녀의 진로 설계를 위한 독서 가이드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성미 작가님은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자 초등 인문 독서의 기적, 내 꿈을 열어주는 진로 독서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셨는데요. 작가님 먼저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볼드에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독서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알다시피 독서가 모든 학습의 기본이긴 하죠. 그렇죠. 중요하고요. 또 살아보니 역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해보니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 독일의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은 철학자는 사람은 그가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살아볼수록 책을 많이 읽고 또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어서 이게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최근 학교에서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나 입시 제도에서 독서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건 왜일까요? 네, 일단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읽는 그 읽기량, 독서량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밖에서도 좀 책도 읽고 이렇게 해서 진로와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정보도 많이 얻기를 바라는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교과서만 읽어가지고는 좀 안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읽다가 보면 자기 진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예, 흥미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입시 얘기하셨는데 입시 얘기는 정말 해도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현재 6학년부터인가요?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지금 글쓰기 그런 걸 넣겠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이제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독서를 하고 글을 쓰는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이렇게 키우고자 하는 것은 대세가 맞아요. 솔직히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 독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글을 잘 쓰는 아이가 결국 사고력이 있는 거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글쓰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글쓰기 강좌예요. 그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그 학생들도 글을 쓰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글쓰기 근육을 키우는 것이 결국 우리 지금 미래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맞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교육 제도 안에 도입할 것인가는 엄청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실에서 만약에 글쓰기 평가를 한다면 부모님들은 걱정이잖아요. 그럼 믿을만 한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것도 글의 장르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를 텐데 그리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자세히 좀 봤더니 1차적으로 이제 짧은 글부터 수능에 이렇게 넣어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그거를 뭐 채점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표절 같은 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로 뭔가 개발을 해서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독서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글쓰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고력이라고 봐요. 꼭 이제 글쟁이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아이가 유튜버가 돼도 어때요?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문사회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무슨 직업이든 간에 건축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결국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결국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하지만 이거를 교육 제도 안에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독서를 통해서 재미를 추구한다라고 하거나 네네. 독서로 읽기 능력이 향상돼서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네. 독서로 꿈을 찾고 키워나갈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이제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좀 알게 될걸요. 읽다 보니까 점점 더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그냥 책이 정보만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다 보니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진로의 고민으로 연결이 되기 마련이고요. 또 지금까지 자기가 책을 안 읽어 왔어도 지금 고민은 되잖아요. 이 청소년 시기에 요즘 초등학교 5학년,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진로, 뭐 직업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책 안 읽어왔어도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럼 어디서 우리가 정보를 찾아요? 결국은 이제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성공했지? 그 직업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이런 뭐 지식이나 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런 직업적인 성공을 이루는 과정을 또 알고 싶으니까 또 책을 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자기 꿈을 광화하기도 하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책을 읽어서 또 찾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진로와 독서가 많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고 항상 생각해요. 사실 독서가 중요하고 네네. 진로에 도움이 되는 걸 알아도 네. 정작 사실 아이가 네네. 책을 싫어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책을 싫어하거나 읽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항상 듣는 네. 받는 질문이에요. 어쩌다가 아이들이 책을 안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유아기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과 어떻게 가정에서 매일 독서 습관이 이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책은 싫어하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뭐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아이가 책은 싫다, 독서는 까다롭다 하는 그 부정적인 경험이 이제 어쨌든 아이 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자 그러면 도망가고 또 읽어라 해도 안 읽은 것 같은데 결국은 뇌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바꾸는 것은 함께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은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가 이제 재밌는 책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걸 재밌어. 게임 못지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게임만 하고 싶었던 그 이제 게임으로 인해서 즐거웠던 그런 어떤 경험이 이제 책도 즐겁구나 하는 경험으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그게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뇌하고 관련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 20번 이상 뭔가를 20번 이상을 동반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또 스스로 손이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경험을 같이 하는 것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진로 교육은 연령별로 그 목적이 다른데요. 독서 역시 연령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럼요. 우리가 교육에서는 이 발달이 참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진로 교육에서 당연히. 그래서 이제 흔히 진로 학자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진로에 대한 인식을 한다고 봐요. 아, 일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은 직업이라는 걸 갖는구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업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직업을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하는지 이런 일의 보람 이런 거를 많이 아이들에게 뭐 실과 시간인가요? 이런 데서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초등 고학년은 진로 인식 단계라고 하고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탐색기라고 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세상에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많이 알아보고요. 탐색하는 시기가 중학교. 조금 더 나아가면 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요. 방향을.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가면 자기 직업을 전문화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흔히 이제 그 발달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거기 진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책도 적절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초등학생 시기에 책 속에서 어떻게 네. 나의 모습이나 감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독서 자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막 감동이 올라오고, 오, 이 사람 나하고 생각이 같아. 그러니까 저자가 하는 말 또는 그 책 속에 나온 주인공이 하는 말이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자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유난히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그때 자기가 느꼈던 흥미와 감동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뭐 환경운동가가 쓴 예를 들면 데니서 같은 그 청년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청년이 아니겠네요. 네, 근데 뭐 그 데니서라는 사람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책을 썼어요. 참 아름다운 책이에요. 제가 처음 그 책 보고 정말 감동했었는데 그 책을 보고 아이가 막 너무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 책을 봤을 때 그러면 자기도 데니서처럼 한번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 보고 아니면 환경운동에 막 자기가 찾아가서 다른 책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환경운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이렇게 넓히다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환경운동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정책을 뭐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분야에 관심이 생기는 만큼 그쪽으로 또 진로를 생각해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사례가 있어요. 1995년에 그 캐나다의 12살 크레이그라는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신문을 본 거예요. 봤더니 파키스탄에 이크발 마시우라는 그 어린이 노동운동가가 피살된 거예요. 자기랑 동갑이잖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더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4살 때 끌려가서 고생하다 그렇게 아동 노동운동까지 했던 거죠. 그걸 보고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이제 자기 반에 가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도 어린이가 어린이를 돕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조그만 동아리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돕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프리 더 칠드런이라는 어린이에게 자유를이라는 큰 리더십 단체가 됐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학교를, 가난한 나라의 학교를 400개 이상 지어줬대요. 그래서 뭐 최연소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갔는데 이 형제가. 근데 저는 아이들이 우리가 뭐 진로 흥미 검사를 해서 뭐 적성 검사를 해서 진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책이라든가 뉴스를 보고 자기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시작을 해보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진로가 보일 수도 있다. 항상 저는 주장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책에서 만나는 인물, 네. 사건들을 중심으로 어찌 보면 인성 교육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네.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라던가 네,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 얘기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 부모님부터 친구들도 우리에게 영향 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자기의 어떤 품성을 키워가죠. 예,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듯이 책도 저는 좋은 어른이 된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어른을 만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 속에 있는 저자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신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도 이것들이 이제 잘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토끼전 같은 것도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이제 봤지만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토끼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그거를 상징 자원 활용이라고 그래요. 그게 몸에 들어와서 나의 서사, 내 인생에 그게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순간에 탁 떠오른대요. 스파크하게. 그래서 그게 창의적인 어떤 것으로 발휘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온다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중에 우리를 키우듯이 그렇잖아요. 좋은 영양제를 우리가 먹고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듯이 언어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살과 피가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